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혹시 한겨울, 그것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밤에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토록 가족의 따뜻한 온기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고아, 소녀, 15살 이수아의 이야기였어요.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한 할머니를 구해내면서 시작된 정말이지 충격적인 운명의 서막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어요. 뼈마디가 시큰거릴 정도로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고요. 영하 20도라는 숫자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고통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밤이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15살 소녀 이수아는 산 중턱에 낡은 오두막 하나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추운 겨울밤을 나기 위해 땔감을 구하러 나섰다가 발걸음을 뚝 멈춰 세웠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겨우 길을 밝혀주는 어둑한 산길이었어요. 사방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아의 낡은 부츠가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정적을 깼어요. 수아는 흩어진 나뭇가지들을 하나씩 주워 품에 안으며 정신없이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눈밭에 이상한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형체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 위에 흩뿌려진 채 잔뜩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수아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쿵, 쿵, 쿵. 마치 쇠망치로 가슴을 내리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정말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뻗어 할머니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전해지는 차갑고 생명 없는 듯한 죽음의 냉기가 확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할머니의 몸에서 삶의 온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만 같았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듯한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수아는 알 수 없는 강한 본능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렬하게 스쳤죠. 작고 여린 소녀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지만 수아는 온몸의 힘을 다해 할머니를 낡은 오두막으로 부축했어요. 축 늘어진 할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아의 팔과 다리가 후들거리고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오로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생각만이 수아를 지탱해 주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할머니의 낡은 옷에서 풍겨오는 흙냄새와 차가운 눈의 기운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오두막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간신히 할머니를 오두막 안으로 옮기고 나자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헉헉거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차가운 몸을 녹여주기 위해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구해온 땔감들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넣고 성냥을 그었어요. 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불씨가 살아나고 이내 나무들이 타오르며 타닥 타닥 정겹고도 따뜻한 소리를 냈어요. 작은 오두막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밤새도록 수아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고요.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아 온기를 전해주려고 애썼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낡은 주전자에서 겨우 미지근해진 물을 떠다 할머니의 바싹 마른 입술을 조심스럽게 적셔주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숨을 쉬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의 코와 입에 귀를 대고 가느다란 숨소리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길고 긴 밤이 흐르는 동안 수아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저 할머니가 다시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을 뿐이었어요. 새벽녘이 가까워올 무렵 희미해진 불빛 아래서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옴찔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수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답니다. 살아나시는 건가?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곧이어 할머니는 천천히 정말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회색빛 동공이 천장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할머니의 텅 비고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공허한 눈동자에서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을 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삶의 의지도 기억의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투명한 벽으로 가로막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수아는 혹시 할머니가 놀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깊게 파인 주름과 함께 굳게 담은 입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왜 산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수아의 간절한 물음에도 할머니는 그저 미간을 아주 희미하게 찌푸릴 뿐이었어요. 젖은 담요 위로 앙상한 손이 살짝 움직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힘없이 늘어졌고요.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허공만을 응시했어요. 오두막 안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함께 깊은 침묵만이 흘렀답니다. 수아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를 보살피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외로움과 싸워왔던 삶이었기에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이 차갑고 인적 없는 산속에서 발견된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을 잊은 채 홀로 쓰러져 있었을까요? 수아의 작고 낡은 오두막에 찾아온 이 침묵하는 손님이 앞으로 이 소녀의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또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삶의 장이 막 열리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답니다. 노파는 마침내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멀리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수아는 며칠 밤낮으로 노파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봤어요. 차가운 산골 오두막에 혼자였던 수아에게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온기가 있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수아는 노파가 언젠가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침대 옆에 앉아 노파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기도 했고요. 차가운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에도 수아는 가슴 한편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아는 조용히 노파에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 아침엔 어떤 새가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약초를 캐러 다녀왔는지, 따스한 햇볕이 얼마나 좋았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죠. 혼자서만 중얼거리던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향한다는 사실이 수아에게는 무척 소중했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어 보이기도 했고요. 노파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변화라도 찾아올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오두막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수아의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맴돌았어요. 할머니, 여기 제가 아침 일찍 산에 가서 따온 약초를 곱게 달여 만든 물이에요. 따뜻하게 데웠으니 한 모금만이라도 드시면 몸이 한결 기운 나실 거예요. 제가 직접 맛을 봤는데 쓰지 않고 향긋했어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노파의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썼고요. 노파는 그저 멍하니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 전부였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끝에 묻은 약초물이 노파의 메마른 입술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할머니, 제가 끓인 죽은 어떠세요? 며칠 전부터 할머니가 드시기에 부드럽게 만들려고 쌀을 푹 불리고 또 불렸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기운이 더 없어지실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간도 아주 약하게 했으니까 속도 편하실 거예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후후 불어서 식혀드릴게요. 수아는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자신의 입김으로 정성껏 식혔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을 노파의 입가에 가져갔지만 노파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듯한 눈빛으로 오두막의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노파의 얼굴에는 미소는커녕 아주 작은 감정의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아는 노파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분을 반드시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어요. 노파의 축 늘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수아는 가만히 눈물을 삼켰어요. 과연 이분은 언제쯤 나를 바라봐 주실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며칠이 더 흐르고 수아는 노파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낡은 옷을 새로 갈아입히는 중이었어요. 오랜 시간 입었던 옷에서는 희미하게 흙냄새와 함께 쿰쿰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벗겨내다가 수아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어요. 낡은 겉옷의 안쪽 주머니였는데 천과 천 사이에 덧대어진 듯 숨겨져 있었어요. 수아는 호기심에 천천히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섬세한 세공이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아는 비녀를 꺼내어 빛에 비춰봤어요. 비녀는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냈어요. 은은한 광택 위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기이한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그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이건 대체 무슨 문양일까? 그리고 할머니는 이걸 왜 이렇게 숨겨두셨을까? 수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비녀를 든 수아의 손끝에서 묘한 무게감과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노파의 눈앞에 가져다 댔어요. 노파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바로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수아는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바다 밑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한 떨림이었죠. 노파의 눈가에 아주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찰나의 변화를 수아는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어요. 노파의 입술이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 노파는 다시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돌아왔고 그 눈빛은 예전처럼 허공만을 응시했어요. 수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 비녀가 노파의 사라진 기억을 되찾을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요. 이 비녀의 노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며칠 뒤 오두막의 땔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 어귀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나뭇가지를 모으는 수아의 귀에는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음이었을 텐데 오늘은 어딘가 낯설고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를 줍다가 문득 자신에게 향하는 따가운 시선들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불안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수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쯧쯧, 밤중에 산짐승에게 해코지라도 당했나 싶었더니 글쎄 사람 형상으로 나타났지 뭐예요. 그것도 수안의 오두막에 말이에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어요? 온몸이 성한 곳 하나 없다던데 사람이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멀쩡히 살아나올 리가 있나요? 분명 산에 있는 나쁜 기운이 붙어 내려온 게 틀림없어요. 아낙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적개심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수아를 감시하는 듯 했어요. 수아는 자신이 갑자기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어요. 거기들 흉흉한 소리 마시오. 괜한 소문을 퍼뜨려 마을의 불안만 조장하지 마시게.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이니 수안의 오두막엔 당분간 얼씬도 하지 마시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시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소. 괜히 들쑤셨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잖소. 촌장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격함이 묻어 있었죠. 수아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노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들의 미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 속에서 수아는 노파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저 길을 잃은 노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 비녀와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분명 깊이 연결되어 있을 거야. 수아는 품속에 감춰둔 비녀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비녀의 감촉이 수아의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 비녀는 어떤 오래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 뒤에 숨겨진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아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어요. 수아는 노파의 머리맡에 놓인 비녀에 새겨진 그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문양이 틀림없이 노파의 잃어버린 기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비녀 문양에 대해 아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여쭤봐도 다들 고개를 젓기만 하셨죠. 그래서 수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 산골 마을 외곽에 은거하며 옛 기록들을 꼼꼼히 연구하는 학자 최학자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분이라면 혹시 무언가 아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를 품었던 거죠. 최학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꽤나 길고 고즈넉했어요. 숲길을 한참 걸어가야 했거든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수아는 품에 비녀를 꼭 안고 걸었어요. 비녀의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침내 도착한 최학자의 집은 마을의 여느 집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어요. 낡은 기와지붕 아래로는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고 창문마다 쌓인 먼지는 이 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변화를 무심하게 지켜봐 왔는지 보여주는 듯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퀴퀴하고도 익숙한 냄새가 있었어요. 바로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겹겹이 쌓인 낡은 종이에서 풍겨나오는 특유의 향이었죠. 사방은 마치 거대한 책의 미로처럼 끝없이 쌓여있는 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바닥에도 탁자 위에도 심지어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이로 책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 입자들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고요. 학자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꼭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며칠 전 제가 깊은 산속에서 쓰러져 계시던 한 노파분을 구해드렸거든요. 그분이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고 눈빛도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분 머리에 꽂혀 있던 이 비녀에 새겨진 문양이 왠지 모르게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특별해 보였거든요. 혹시 학자님께서 이 문양에 대해 아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실까요? 수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품속에서 비녀를 꺼내 최학자에게 살포시 내밀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작은 기대감이 어려 있었답니다. 최학자는 처음에는 고작 어린 소녀의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지 콧잔등을 찡긋하며 무심하게 코웃음을 치는 듯 했어요. 어휴,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듣겠다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아가 내민 비녀를 받아든 그의 눈동자가 그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녀가 어떤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것처럼요.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낡고 두꺼운 돋보기를 집어들어 문양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답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처음에 시큰둥했던 표정과는 달리 점차 당혹감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복잡한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그의 입술은 마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작게 움직이고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답니다. 수아는 그런 최학자의 변화하는 표정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문양은 말일세. 내가 아주 오래된 왕실의 기록에서
그것도 극비리에 보관되어 있던 서책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네. 단순한 장신구에 새겨질 만한 그런 평범한 문양이 아니야. 이건 말이야. 조선 건국 초기에 특정 왕실 인물만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최고 위층만이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아주 희귀한 문양일세. 게다가 이 문양은 지금은 존재 자체가 아예 잊혀진,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만 같은 오래된 예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었지. 최학자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뜨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뒤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심쩍음보다는 알 수 없는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는 듯 했죠.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파묻혀 있던 고서 속에서 살아있는 유물을 발견한 학자의 떨림 같았어요. 수아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쿵쾅거려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노파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 이 문양이 의미하는 바가 내가 아는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말일세. 그 노파는 감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네. 그러니 수아야, 자네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걸세.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해. 이런 종류의 비밀은 결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법이거든. 알려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탐하고 달려들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 말일세. 최학자의 경고는 그저 의미심장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무언가 더 큰 위험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죠. 수아는 비녀를 다시 품에 안고 최학자의 집을 나섰지만 그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부터 수아의 오두막 주변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음습한 기운을 가진 그림자들이 슬금슬금 맴돌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숲의 가장자리에서 혹은 오두막의 그림자진 구석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인기척들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여우나 늑대 같은 산짐승의 발자국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더 음습하고 섬뜩한 기운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노파와 비녀의 존재를 이미 눈치채고 수아의 오두막 주변을 은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희미한 눈빛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수아는 오싹한 한기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답니다. 과연 이 그림자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최학자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노파가 품고 있다는 그 엄청난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아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어요. 최학자님의 경고 말씀은 수아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답니다. 노파분의 잃어버린 기억과 비녀에 얽힌 비밀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내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수아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붉은 노을을 등지고 다시 최학자님 댁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마치 바람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였고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작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쉴 때마다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최학자님의 서재문을 두드렸을 때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불빛은 수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어요. 서재 안은 여전히 묵직한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수아는 입술을 꾹 다물고 최학자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학자님은 이미 몇 권의 고서들을 펼쳐놓고 그 페이지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계셨답니다. 두툼한 안경 너머로 지그시 내리깐 눈빛은 마치 오랜 진실을 캐내려는 탐정의 그것 같았어요. 책장마다 빼곡하게 꽂힌 수많은 고서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듯 보였고요. 책 먼지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모습도 보였답니다. 최학자님은 손가락으로 낡은 책등을 쓸어 올리며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섬세하게 책들을 뒤적거리셨어요. 마침내 닳고 닳아 표지가 반질반질해진 한 고서가 최학자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책은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요. 마치 오랫동안 누구도 펼쳐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여기 보게나.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고서에 자네가 가져온 그 비녀의 문양과 놀랍도록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구먼. 자네도 한번 살펴보게나. 이 글귀도 함께 말일세. 숨겨진 진실이라.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네. 조선시대의 혼란스럽던 시기에 호련히 사라진 왕족의 후예들을 은밀하게 지칭하는 것이었어.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후위를 도모하며 지녔던 상징이 바로 이 비녀의 문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군.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구먼. 최학자님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킨 페이지에는 노파분의 비녀에 새겨진 그 신비롭고 고아한 문양과 놀랍도록 흡사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 옆으로는 숨겨진 진실, 진정한 계승자라는 의미심장하고도 압도적인 글귀가 고색 창연한 한자로 쓰여 있었고요. 수아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답니다. 노파분이 그토록 평범해 보이시던 노파분이 조선 왕실에 잊혀진 혹은 숨겨진 계승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요.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혼란스러웠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노파분이 왕족의 후예라고? 그렇다면 왜 이런 산골 오두막에서 기억도 잃은 채 홀로 지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아는 멍하니 고서를 바라보며 눈앞의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렸어요. 한편 그 시각 오두막에 홀로 남아 계시던 노파분은 더욱 격렬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노파분의 신음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고요. 어둠 속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오두막 전체를 음산하게 울렸답니다. 이따금씩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알 수 없는 단편적인 말들을 내뱉곤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애처롭고 섬뜩하게 들렸답니다. 피 끔찍해. 붉은 피 아니.
그들은 잔인의 무참히 왕실이 무너져 안 돼. 노파분의 잠꼬대 같은 말들은 과거의 끔찍하고 처참했던 기억들이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되살아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마치 노파분의 과거가 잊혀졌던 기억들이 악몽이라는 문을 통해 서서히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요. 수아는 최학자님 댁에서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노파분의 숨겨진 신분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노파분이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수아가 잠이 들 무렵이었어요. 바깥에 매서운 눈보라, 소리 속에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 했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오두막 주변을 맴돌던 그림자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동자들이 수아의 오두막을 향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스산한 바람소리 사이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밭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노파분을 오래도록 쫓고 있던 흑막 세력이었어요. 흑막 세력은 노파분의 정체가 단순한 떠돌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챈 듯 했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오두막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내 거친 발소리와 함께 낡은 오두막 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엄청난 굉음을 냈답니다. 문짝이 부서지면서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눈발이 오두막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저 노파를 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마. 비밀을 빼앗아와. 그 비녀도 놓치지 마라. 망설이지 마. 어둠 속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림자 같은 사내들을 보자마자 수아는 본능적으로 노파분을 향해 달려갔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수아는 필사적으로 노파분을 감싸 안았답니다. 노파분은 이미 공포에 질려 미약하게 몸을 떨고 계셨어요. 수아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노파분을 등에 업고는 부서진 문틈으로 들이닥치는 차가운 칼날 같은 시선들을 피해 오두막 뒷문으로 향했어요. 낡고 삐걱거리는 뒷문은 다행히도 아직 온전했답니다. 수아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맨몸으로 차가운 눈밭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답니다. 등에는 의식이 희미한 노파분의 묵직한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수아의 가쁜 숨소리는 하얀 입김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후려쳤지만 수아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더욱 강렬하고 뜨거운 결의가 활활 타오르는 듯 했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수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과연 수아는 이 끔찍한 추격전에서 노파분을 무사히 지켜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와 노파분을 끈질기게 쫓는 이 검은 그림자 같은 흑막 세력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수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등 뒤로 쫓아오는 섬뜩한 그림자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순간 수아와 노파가 흑막 세력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필사의 도주를 시작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숲은 순식간에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와 헉헉거리는 숨소리로 가득 찼고 차가운 밤 공기마저 덩달아 얼어붙는 것만 같았답니다. 최학자님의 간절했던 경고 말씀이 이렇게 잔혹한 현실이 되어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숲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흑막 세력의 그림자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수아와 노파를 덮쳐왔었죠. 수아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손을 꽉 잡았어요. 뛰어요, 노파님, 어서요. 하고 속으로만 외치면서 좁고 험난한 산길을 앞만 보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친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스치고 지나갔고 툭 튀어나온 돌멩이들은 발 아래에서 위태롭게 미끄러졌지만 수아는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찢는 듯 아팠지만 노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냈어요. 노파의 작고 여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힘껏 부여잡았어요. 내가 꼭 지켜낼 거예요. 학자님께 약속했으니까요. 수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어요. 놀랍게도 노파는 비록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험준한 산길을 누구보다 민첩하게 헤쳐나갔어요. 마치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노파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숲길을 헤매지 않고 나아가는 기이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가끔은 수아가 미끄러질 뻔할 때 노파가 먼저 균형을 잡아주며 곁을 지켜주기도 했어요. 추격자들의 거친 외침과 칼날이 나무에 부딪히는 챈하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아주 코앞까지 들려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수아는 이제 곧 잡힐 것만 같은 절망감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그때였어요. 노파가 갑자기 숲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거대한 고목나무를 가리켰답니다. 그 나무는 마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숲의 모든 비밀을 지켜온 듯 굵고 깊은 옹이들을 품고 있었어요. 저기 노파의 손은 비녀를 든 수아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그 힘은 놀랍도록 단단해서 수아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차가운 땀방울로 번들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 고목나무의 낡은 옹이를 향한 강렬하고 집요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아픔과 함께 자신을 붙잡으려는 듯 했죠. 노파는 그 거대한 고목나무에 깊게 파인 옹이를 멍하니 응시하다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숲의 어둠 저편을 바라보는 듯 아득했어요. 왕실 비극 숨겨진 보물 흐릿하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지만 그 단어들은 수아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어요. 왕실, 비극, 숨겨진 보물, 수아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수아는 노파가 단순한 기억 상실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답니다. 노파의 침묵 속에 조선 건국 초기의 거대한 음모, 비극적인 왕실의 이야기,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져 온 보물이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치 오랜 퍼즐의 조각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흑막 세력이 노파의 입을 막기 위해 왜 그토록 잔혹하고 끈질기게 추격하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노파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어쩌면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던 겁니다.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노파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 이제는 그저 도망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엄청난 비밀을 지켜내야 하는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수아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과연 수아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노파를 끝까지 지켜내고 이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앞날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깊고 어둡기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처럼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진실이 눈앞에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짜릿하고도 숨막히는 순간을 향한 긴박하고도 운명적인 여정이었어요. 노파분의 희미하고도 파편 같았던 기억 속 단서들과 최학자님이 수많은 고서를 뒤져가며 찾아낸 낡고 헤어진 지도가 드디어 만나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를 최후의 장소로 수아와 노파분을 이끌었답니다. 두 사람은 바람에 부서진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흔들리는 깊은 산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정말이지 세상의 끝자락처럼 느껴지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어요.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고대의 사당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듯 낡고 빛바랜 기와지붕 아래 처마 끝은 닳아 있었고 돌계단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어요. 사방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낮게 울었고 음습하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사당 주변을 마치 안개처럼 휘감고 있었답니다. 수아는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노파분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끝을 보면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어요. 노파분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깊은 회한 같은 것이 교차하는 듯 보였답니다. 하지만 사당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흑막 세력이 이미 굳게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사당 입구에는 그림자처럼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마치 땅에서 솟아난 듯 굳건히 무장한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빛이 섬뜩하게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모두 무표정해서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수아와 노파분의 앞을 가로막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답니다. 침묵만이 흐르는 그곳에서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위협적인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수아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작은 어깨 위로 엄청난 책임감이 다시 한번 짓누르는 기분이었죠.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감히 발을 내딛는 순간 너희들의 목숨은 이 자리에서 끝날 것이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숲의 정적을 갈랐어요. 수아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본능적으로 노파분을 자신의 작은 몸 뒤로 황급히 숨기려 했답니다. 노파분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수아의 떨리는 손길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노파분의 흐릿했던 눈빛이 흔들리더니 사당 안쪽에서 희미하게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는 듯 했어요. 노파분의 눈동자는 이미 사당 안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 감돌았답니다. 노파분은 무언가에 홀린 듯 느리지만 아주 확고한 발걸음으로 사당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수아는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노파분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흑막 세력은 노파분을 막으려 달려들었어요. 그들의 검은 그림자가 노파분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 수아는 마치 작은 맹수처럼 온몸으로 그들을 가로막아 섰어요. 그녀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용기는 마치 겨울밤의 어둠을 밝히는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수아는 이를 악물고 눈빛만으로도 그들을 제압하려는 듯 노려봤어요. 노파분에게 손대지 마세요.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녀의 작은 손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떨리는 다리는 그러나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흑막 세력의 한 명이 수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수아는 마치 나무 뿌리처럼 땅에 단단히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의 몸싸움이 노파분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었답니다. 그 틈을 타 노파분은 마침내 사당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고 사당 안에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고 했어요. 사당 안은 밖보다 훨씬 더 어둡고 서늘했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희미하게 들어오는 바깥 햇살이 사당 안의 고요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 했어요. 노파분의 기억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며 눈부시게 빛나는 듯 아주 빠르고 선명하게 되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은 사당 안의 고색 창연한 벽화와 낡은 유물들을 천천히 훑어보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렴풋한 인지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고통처럼 미간을 찌푸리더니 곧이어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사당의 정적을 깨뜨렸고 노파분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수많은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에 장난기 가득했던 웃음소리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궁중의 예절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그리고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답니다. 노파분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점차 명확한 확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과 함께 고귀한 결의로 변해갔어요. 그녀의 핏줄 속에 흐르던 왕실의 기운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 했죠. 그리고 마침내 노파분의 눈빛이 마치 어둠 속을 가르는 번개처럼 강렬하게 빛나며 모든 잃어버렸던 기억을 완벽하게 되찾았어요.
그녀의 흐릿했던 시선은 이제 강인하고 명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깊은 권위가 느껴지는 어조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고대 용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나는 조선의 진정한 왕실의 피를 이은 자손 마지막 희망을 품은 살아있는 증인이요. 노파부는 자신이 조선 건국의 거대한 비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마지막 수호자이자 흑막 세력이 가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왕실의 마지막 핏줄임을 고백했어요.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사당 밖에서 수하와 대치하고 있던 흑막 세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경악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들의 무거운 투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들고 있던 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수아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죠. 노파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답니다.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밀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수아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질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온 세상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에 놓인 것처럼 절박했던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기억을 되찾은 노파의 지시를 따라 수아가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노파는 사당 안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리켰어요. 낡은 벽돌 틈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숨겨진 공간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안에는 진실을 증명할 왕실의 증표와 흑막 세력의 음모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잠들어 있었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를 꺼내 수아에게 건넸어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증거가 세상에 알려져야만 모든 것이 바로잡힐 수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수아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수아야, 이것을 가지고 도망쳐라. 최악자가 약속한 장소로 가거라. 너만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 순간 사당 안으로 흑막 세력의 자객들이 들이닥쳤어요. 노파는 온몸으로 그들의 앞을 막아섰죠. 수아는 노파의 희생적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노파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왕실의 증표와 증거를 품에 단단히 안고 필사적으로 사당을 뛰쳐나왔어요. 흑막 세력의 끈질긴 추격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화살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칼날이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파가 자신에게 던져준 사명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오직 최악자와 약속한 장소만을 향해 달렸어요. 온몸이 부서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노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어요. 과연 수아는 이 필사의 추격에서 벗어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불가능해 보였던 거대한 꿈이 눈앞의 현실로 바뀌고 마침내 정의가 환하게 승리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베일에 쌓여 있던 모든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조선의 역사가 정말 새로운 장을 힘차게 맞이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가득한 결말을 들려드릴까 해요. 밤의 장막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새벽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내딛었어요. 등 뒤로는 여전히 흑막 세력의 끈질긴 추격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새벽 바람이 상처 부위를 쓰리게 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마치 길 잃은 배의 등대처럼 최악자와 미리 약속했던 작은 사당의 불빛을 향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찬 고동이었답니다.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렬한 의지로 반짝거렸어요. 최악자님은 초조한 표정으로 사당 문 앞을 서성이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지만 수아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연민이 스쳤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와 수아를 부축했어요. 수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왕실의 증표, 즉 노파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비녀와 흑막 세력의 모든 잔혹한 음모가 상세히 기록된 두루마리를 떨리는 손으로 최악자님께 내밀었어요. 오래된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답니다. 최악자님은 그 증거들을 받아든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어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정말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건 최악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교차했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두루마리에 적힌 글귀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응시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을 거예요. 이토록 거대한 음모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희생되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그러나 이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찼어요.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즉시 조정의 뜻 있는 높은 인물들에게 이 엄청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노파님의 용기 있는 증언과 수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결정적인 증거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조선 사회를 뒤흔들었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증거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들은 서서히 침묵했어요. 한동안 은밀하게 권력을 탐하며 백성들을 유린했던 흑막 세력의 잔혹하고 추악한 음모는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답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이 진실 앞에서 분노했고 흑막 세력은 마침내 그들의 죄에 합당한 단죄를 받는 정의로운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궁궐은 물론이고 저작거리까지 모두가 정의의 승리에 환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온 땅을 뒤덮는 듯 했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사명을 모두 완수한 노파님은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평온함만이 가득했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헤매던 신비로운 노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선의 진정한 역사와 정통성을, 그리고 수많은 백성의 안녕을 목숨 바쳐 지켜낸 위대한 수호자로서 모두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마침내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놀라운 용기는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역사를 정말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저 지친 듯 따스한 햇살 아래 앉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수아는요, 더 이상 깊은 산골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던 고아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조선의 운명을 바꾸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용감한 영웅으로 온 백성에게 널리 인정받고 사랑받았답니다. 그녀가 거리를 지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녀의 용감한 이야기를 전설처럼 속삭였답니다. 수아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뜨거운 사랑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또한 노파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소명을 찾게 되었어요. 아마 그녀는 앞으로도 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녀의 외롭고 춥던 삶은 노파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기 덕분에 완전한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모든 갈등이 거짓말처럼 해소되고 숨겨져 있던 진실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조선의 새로운 역사가 희망찬 막을 올렸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조선의 거대한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용기와 작은 선의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